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오늘은 주역타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64괴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드디어 오늘 주역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부터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 8괴를 가족에 대입시켜서 하는 걸 했었죠. 양효 3개로 이루어진 천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였고, 번개를 의미하는 뢰는 양효가 하나 있었죠. 맨 아래. 그래서 첫 번째 남자라는 의미로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의미하는 수는 양효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남자 중남이 됐고, 양효가 제일 위에 있는 산괴는 소남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음효 3개가 있는 건 어머니를 의미했었고, 음효가 맨 아래쪽에 하나 있는 풍은 장녀, 가운데 있으면 중녀, 제일 위에 있으면 소녀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하늘은 아버지였죠. 택은 소녀, 화는 중녀, 뢰는 그쵸, 장남이죠. 풍은 장녀가 되고요. 수는 중남, 그리고 사는 소남, 그리고 어머니는 지가 됐었습니다. 자, 8개의 방위에 대해서도 배웠죠. 동쪽은 진, 서쪽은 태, 남쪽은 리, 북쪽은 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괴에도 다 방위가 들어가 있었죠.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방위와 가족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딱 3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찾으셨나요? 여기와 여기가 잘못됐죠. 왜? 진괴는 장남을 의미하고 공괴는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동쪽은 장남, 서남 쪽은 어머니였었는데요. 두 개가 바뀌어 들어가 있죠, 지금. 자, 이번에는요. 64괴의 이름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괴를 만들 때 맨 아래부터 하나, 둘, 3개의 효를 만들고 그게 하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3개의 효로 한 괴를 만들어서 이게 상괴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괴명을 찾아줄 텐데요. 상괴는 지금 불화자 모양을 가진 화괴죠. 상괴에서 화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에 하괴는 양효 3개가 있는 천이었죠. 하괴에서 천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화와 천이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화천대유. 14번 화천대유 괴가 되는 겁니다. 괴명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화, 천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괴가 괴가 불화를 의미하는 화괴가 되고, 위에 있는 괴는 하늘을 의미하는 천괴가 되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상괴의 천은 여기 있네요. 하괴의 불화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13번 천화 동인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안정과 화합을 의미하는 괴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 괴도 한번 찾아볼까요? 하괴는 양효가 3개 있는 천, 상괴는 음효가 3개 있는 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상괴에서 지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자, 하괴에서 천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만나는 지점으로 갔더니 11번 지천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하괴가 천이고
상괴가 진데요. 그 상괴와 하괴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죠? 산괴가 천이 되고 하괴가 지가 되는 거죠. 자, 찾아봅니다. 산괴가 천이 되고 하괴가 지가 되면 쭉 여기네요. 12번 천지 비가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문제. 지난 시간에 임신을 원할 때 걸어두면 좋다고 했던 바로 그 괴죠. 하괴는 번쩍 번개치는 걸 의미하는 뢰가 되고요. 상괴는 불화가 아니죠. 모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끝없이 흘러가는 수를 의미하는 수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봅니다. 상괴에서 수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하괴에서 뢰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만나는 데를 갔더니 수레둔입니다. 그래서 3번 수레둔 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괴도 상괴와 하괴가 바뀌어 있다면 그 말은 상괴에서 뢰를 찾고 하괴에서 수를 찾으란 얘기죠. 수 만나는 데는 그렇네요. 40번 뇌수 해가 되는 거죠. 자, 건강을 의미하는 건강에 좋은 괴 기억나시나요? 자, 하괴는 불화를 의미하는 화괴, 그리고 상괴는 물을 의미하는 수겠네요. 찾아봅니다. 상괴에서 수, 하괴에서 화. 그래서 만나는 데를 갔더니 63번 수화 기재괴가 되었습니다.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상괴와 하괴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괴에서 화를 찾고 하괴에서 수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64번 화수 미세가 되었네요. 만약에 같은 괴가 중복돼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괴도 천, 상괴도 천이라면 찾아볼까요? 여기죠. 중천건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괴가 두 번 나올 경우에는 거듭된다는 의미로 중자를 써서 중천건 혹은 원래 소송계의 이름 그걸 써서 건위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해볼게요. 자, 하괴도 불화, 상괴도 불화가 되죠. 자, 화와 화가 만나는 지점 찾아갔더니 30번 중화리가 되었네요. 마찬가지 화가 두 번 겹친다는 의미로 중화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리위화라고도 부릅니다. 자, 64계명 찾기에서 같은 괴가 두 번 겹친다면 겹친다는 의미의 중을 써서 중 땡땡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원래 이름을 넣어서 땡 위땡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택태거나 태위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결국 알고 보면요. 같은 괴가 겹치는 자리가 중복되는 괴죠. 이렇게 쭉 가운데가 모두 같은 괴가 중복되는 괴가 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에서 건, 곤, 감, 리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건괴가 중복되면 어떻게 되죠? 중천건 혹은 건위천이 됩니다. 만약에 곤괴가 중복된다면 중지곤 혹은 곤위지가 되죠. 자, 이번에는 물을 의미하는 감괴가 중복된다면 중수감 혹은 감위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을 의미하는 리괴가 중복된다면 중화리 혹은 이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자가 다른 괴도 있습니다. 39번 수산건이라는 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던 중지곤 말고 택수곤이라는 괴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도 천택리라는 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괴명을 외울 때는 반드시 몇 번 괴인지 번호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괴명 찾기 할 때 왜 이렇게 알록달록한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왜냐하면 그 괴의 길흉에 따라서 색깔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대길한 괴는 보라색으로, 소길은 파란색으로, 평은 그냥 검정색으로 뒀고요. 소흉은 주황색으로, 대흉은 빨간색으로 색깔을 넣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드디어 주역점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EBS 지식 채널 2에서 주역의 경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주역점을 볼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바르지 않은 일을 점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도둑질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는 점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일 해가 뜰까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점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남자친구 생긴다고 할 때까지 계속 점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가부를 점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제가 시험에 합격할까요가 아니라 제가 언제 보는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할까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점치고 싶을 때 그때 점을 보는 거죠. 장난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만 점을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주역점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데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 선택의 그 순간에 그때 주역점을 보시는 겁니다. 자, 주역점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동전으로 할 수도 있고 책점으로 책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숫자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주역 주사위나 주역 타로 카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전으로 하는 방법은요. 먼저 동전을 준비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중에 어떤 걸 양으로 할지 음으로 할지 정하시고 그걸 6번 던져서 양이 나왔는지 음이 나왔는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어떤 괴인지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몇 번째 효인지는 주사위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6면 주사위를 던지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나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동전의 앞면을 양으로 하고 뒷면을 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앞면, 그래서 양이죠. 또 앞면, 또 양, 앞면, 하계가 완성됐죠. 자, 또 앞면, 이번엔 뒷면, 앞면 이렇게 돼서 두 개의 괴가 나왔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자, 상괴는 불을 의미하는 화죠. 그리고 하괴는 하늘. 찾아봤더니 아하, 14번 화천대유괴를 얻었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책점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주역책을 준비를 합니다. 그 어떤 주역책도 상관없습니다. 책의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볼 건지를 정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책을 펼쳐서 어떤 괴가 나왔는지 보시고 또 한 번 책을 펼쳐서 어떤 효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일단 책의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쪽을 하겠어 라고 정하시고 펼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아하, 풍화가인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페이지네요. 그러면 37번 풍화가인괴를 얻으셨습니다. 자, 또 한 번 펼쳤더니 이번에는 산천대축괴가 나온 페이지가 열렸는데요. 지금 보는 건
아까 궤를 뽑았으니 이번엔 효를 봐야 되겠죠? 아까 기준 잡기를 나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른쪽 페이지였기 때문에 먼저 펼쳤던 거에서 풍화과인 궤를 얻었고, 그 다음 펼쳤을 때 오른쪽 페이지 맨 위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효를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채점을 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점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 3개를 그냥 아무거나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은 숫자는 8로 나누고 두 번째 적은 숫자도 8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은 숫자는 6으로 나눠서 효를 뽑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35, 29, 11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면 35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죠. 그래서 3번 화, 궤가 되고 29를 8로 나누면 또 나머지가 5가 나옵니다. 이때는 풍이라는 궤가 되는 거죠. 제가 8궤를 설명할 때 1번부터 8번까지 고유의 번호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1번은 천이 되고 2번은 택, 3번은 화, 4번은 뢰, 5번은 풍, 6번은 수, 7번은 산, 8번은 지, 이렇게 고유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걸 찾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6으로 나눕니다. 아까는 8로 나눴는데 이번에 왜 6으로 나눌까요? 아까는 8궤를 8궤 중에 하나를 뽑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8로 나눠서 궤를 뽑는 거고, 이번엔 효를 뽑는 거잖아요. 여러분, 효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풍정궤의 5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역 주사위로 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왼쪽에 나온 걸 상대로 할지 아니면 위에 나온 걸 상대로 할지를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주사위를 던진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좌측에 나온 걸 상대로 하든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하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효는 이 주사위에 1번부터 6번까지 나오니까 그냥 나온 숫자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주역 타로 카드로 하는 방법입니다. 타로 하시듯이 카드를 잘 섞어서 펼쳐줍니다.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그게 궤가 되고 또 한 장을 뽑아서 그게 효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뽑은 타로 카드 32번 뇌풍항괴죠. 그래서 괴는 뇌풍항이 되고, 두 번째 뽑았던 걸 보니까 33번 천산돈인데요. 돈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숫자 33을 나눠줍니다. 6으로 왜 몇 효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33 나누기 6을 하면 나머지가 3이 되죠. 그래서 3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뽑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역 주사위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복습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